오늘 주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주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가장 많이 온라인 상담 또 실질적으로 또 진료실에 오셔서도 물어보시는 내용들이에요. 엉덩이 통증, 엉치 통증이죠.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진료과부터 어떤 과를 가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엉덩이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조금 구체적인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전에 이제 기본적인 이런 엉덩이 통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어떠한 병들을 의심해 봐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유튜브에서 연세산돌병원이나 아니면 김병호의 척추 라이브로 검색을 하시면 전에 나왔던 방송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내용 같은 걸 한번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환자 사례를 좀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왜 엉덩이 통증이 생기고 엉덩이 통증은 각기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또 치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꽉 찬 강의 내용으로 준비해 볼게요. 엉덩이 통증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의학적인 분야가 그렇죠. 의학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에서도 엉덩이 통증이 되었든 허리 통증이 되었든 고혈압이든 당뇨든 질병에 있어서는 진단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단이 어떻게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일정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엉덩이의 구조와 간략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엉덩이가 굉장히 넓어요. 예. 우리가 이제 허리라든지 팔꿈치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 한정된 공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에 생길 수 있는 병은 몇 개 없죠. 우리가 엘보우가 왔다고 하면 상과염이잖아요. 힘줄염의 일종이고 결국엔 그런 것들이고, 어깨면 회전근개일 거고 허리면 디스크나 협착 이런 식이 되는데, 엉덩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복합적인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신경과 관련된 질환뿐만이 아니라 근육, 힘줄, 관절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질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엉덩이 구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엉덩이는 우리가 크게 제가 4가지 정도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엉덩이가 아파서 왔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영문 이니셜로는 B, T, H존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궁둥이 부분과 뒤 허벅지 그리고 바깥쪽 엉치 이런 데까지를 다 포함하는 게 이게 엉덩이 구조인데, 뼈를 가지고 우리 얘기해 보면 엉덩이는 엉덩뼈라고 하는 이 장골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척추와 연결되어져 있는 척추뼈의 일부분이죠. 척추뼈 중에서도 골반에 해당되는 척추뼈인 바로 천골, 엉치뼈가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꼬리뼈, 미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좌골이라고 하잖아요. 앉았을 때 만다지는 궁둥뼈가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엉덩뼈 이 장골 부위에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좌골, 궁둥뼈에 있다든지 딱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은 복합적인 통증을 가지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도 한 부위가 아니라 두세 부위 이상이 연결되는 경우가 이 엉덩이 통증의 또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별로 나눠보면은 엉덩이 통증은 엉치 통증과 둔부 통증과 좌골 통증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면 톡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엉덩이의 장골 능선인데요. 엉덩뼈 능선인데, 거기에서부터 이 만져지는 바깥쪽이 엉치 통증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거보다 좀 아랫부위, 여기가 둔부 통증, 그리고 앉았을 때 닿는 뼈가 좌골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 1번 엉치 통증과 2번 둔부 통증과 3번 좌골 통증, 이렇게 3가지를 가장 많이 호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 통증의 원인은 다양한데 척추질환 많죠. 예, 협착이나 디스크도 엉덩이 통증의 주요한 원인이자 가장 빈번한 원인이고, 두 번째는 고관절 질환. 예, 엉덩이에는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관절염도 올 수가 있고요.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에 문제가 생겨서 고관절이 충돌이 일어나는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고관절뿐만이 아니라 좌골과 대퇴 사이에서도 충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된 힘줄염이나 점액낭염들, 굉장히 넓은 부위이기 때문에 대전자 점액낭염이나 좌골 점액낭염이나 좌골 대퇴부 점액낭이나 굉장히 많은 부위에 힘줄과 점액낭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주위로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인 좌골신경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신경통도 자주 발생하는 부위예요. 그리고 엉덩이 통증을 만들게 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골반 근력 약화, 근육의 약화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병들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상근 증후군도 유명한 병이죠. 이렇게 좌골신경통과 연관된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뭐 천장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은 좀 특수한 병이에요. 이건 이제 염증성 척추 질환인데, 이거 역시도 굉장히 심한 엉덩이 통증을 유발하게 되어서 엉덩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다는 거고, 이 부위별로 다양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관절 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힘줄염이면서 좌골신경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를 갖고 있으면서 강직성 척추염 환자도 많고, 이런 형태로 다양한 병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통증의 부위와 증상과 양상을 가지고 감별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 사례를 보면은 75세 여자 환자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왼쪽 엉덩이 통증으로 왔거든요. 좌골 부위의 통증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허리가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약물이랑 허리의 신경치료를 3번 정도 했는데 효과가 좀 없으셨어요. 예, 그러면서 계속 앉아있는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허리는 전혀 안 아프세요? 했더니 예전에는 처음에는 좀 허리가 아팠어요. 아팠는데, 갈수록 허리는 안 아프고, 좌골, 딱 닿는 부위 있잖아요. 이렇게 앉으면. 거기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원을 내원하셔서, 환자분이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 딱 요 닿는 부위인 거죠. 요 좌골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을 해보았는데, 엑스레이 검사상에서는 좌우 골반에 약간의 불균형이 보이기는 하고, 주위에 이제 석회화가 약간 진행되어 있고, 허리가 좀 안 좋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허리에 척추증이 있으니까 척추에 퇴행이 많아서 대부분 허리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환자분이 명확한 앞통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져보면 그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들어서 움직이면서 거기 좌골과 고관절 안쪽 부위를 만져봤는데 거기에 분명한 통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았더니 여기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있죠. 예. 지금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포지셔닝하는 곳인데 여기에 바로 동그란 형태의 점액낭이 급성 염증이 생겨서 부어올랐던 거예요. 타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랑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초음파가 조금 깊은 부위라 갖고 잘 보이지 않았었던데 주사를 그 주위에 맞은 적은 있으신데 정확하게 좀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MRI는 아무래도 초음파보다는 훨씬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검사니까 이 부위의 통증을 알게 됐고 좌골 점액낭염으로 진단이 됐어요.
자골 점액낭염으로. 그래서 점액낭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주사는 한 번 맞으셨고요. 효과는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한 결과를 가졌고,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하지는 않았고, 프롤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증, 근막 통증 주사를 몇 번 시행을 했어요. 그걸로 결과는 좋아진 거죠. 스테로이드 주사 한 번으로 거의 대부분이 좋아진 케이스죠. 급성염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염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스테로이드가 주입되면은 급속도로 염증이 줄어들어서 통증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이후에 좋아진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아프시면 내원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 뒤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때도 허리하고 엉덩이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이제 허리 부위의 통증인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대해서 신경 치료를 하고 현재는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6개월 후에 오셨을 때 물어봤어요. 처음에 병원 다니실 때 이 통증으로 가셨던 거 아니세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면 맞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허리 엉치 통증으로 갔다가 중간에 언제부턴가 왼쪽 엉덩이가 너무 아팠는데 계속 허리에다가만 주사를 맞았으니까 자기는 이제 허리가 원인인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병이 좀 더 진행을 해갖고 새롭게 생긴 거죠. 그래서 자골점액낭염을 빨리 체크할 수 있어갖고 금방 간단한 주사로 심플하게 잘 나왔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엉덩이 자체가 넓은 부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여기가 아팠다가 저기가 아팠다가 하면은 이게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아픈 게 이번 달에 아픈 거랑 이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믹스가 돼갖고 헷갈려 하시는데 잘 따지고 보면 그때 아팠던 거랑 지금 아픈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내 증상이 변할 수 있으니까 주치의하고 상의해가지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만져봐서 알 수 있는 검사들도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병변을 체크해 보면은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를 한번 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은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72세 남자 환자분이에요. 이분은 양쪽 엉덩이 통증으로 오셨고 오른쪽이 주증상이었어요. 양쪽이 아픈데 우측이 더 아픈 거죠. 내원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왼쪽은 정강이까지 내려가는 통증이 좀 있는 편이고 오른쪽은 뒤 허벅지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둘 다 통증이 있는데 우측은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좀 내려가고 왼쪽은 정강이까지 내려갈 때가 있다. 걸으면 증상이 생긴다는 거였고 사실상 타병원에서 허리 시술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상이 있다 보니까 유압술 가능성이 있다고 그쪽 선생님은 설명을 하신 거예요. 허리가 좋지는 못한데 당장 수술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시술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있으니까 얘대로 계속 가면 유압술을 할 수 있다라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환자의 통증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더니 오른쪽은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좌골보다는 조금 바깥쪽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왼쪽은 여기에서부터 해서 내려가는 양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를 보았더니 뼈 사이의 간격은 잘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일부분에 좀 이렇게 석회화를 동반한 소견은 보이는데 이학적 검사에서는 명확한 것은 없었고 통점, 만져서 아픈 증상은 거의 없는 편에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만지면 아프다고 하는데 이전 사례처럼 명확한 통증 부위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MRI 검사를 시행을 하게 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허리하고 골반이 모두 다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부위를 다 검사를 시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았더니 오른쪽은 바깥쪽에 골반 이 대전자부에 점액낭과 힘줄염이 확인이 되어졌고 이 캡슐을 싸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에 염증이 온 거예요. 인대가 약간 손상이 오면서 그리고 좌측은 지금 보는 것처럼 추간공 협착증을 동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골반 증상이고 왼쪽은 허리 때문에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병변 부위를 표시한 거고요. 골반에서 말씀드렸던 이 이스키오 피모럴 리가멘트, 그러니까 좌골과 대퇴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인대인데 고관절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그 뒤편의 그 관절을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염증 소견이 있으면서 여기에 붙는 힘줄과 여러 부위에 염증이 소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 뒤쪽으로는 좌골신경이 함께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염증 소견이 있거나 딱딱해지면 좌골신경통도 함께 발생합니다. 오른쪽은 골반이었던 거고 왼쪽은 추간공이 좁아지는 추간공 협착증이었던 거예요. 퇴행성 디스크가 오래되면서 튀어나와가지고 골극이 형성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거고, 왼쪽 증상은 바로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주증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술을 했던 건데, 사실상은 우측 증상은 관절 주위의 통증이 주였기 때문에 관절 쪽에 주사를 맞는 게 옳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는 힙 조인트 블럭이라고 해서 고관절 주위에 있는 연부 조직에다가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고요. 왼쪽은 4번하고 5번 신경에 대한 추간공 협착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주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좌우 엉덩이 통증의 원인이 각각 달라서 다른 치료가 필요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반은 힘줄염 주사를 통해서 치료가 되어졌고, 경막의 신경 주사를 통해서 왼쪽은 치료했습니다. 오른쪽 엉덩이 통증은 주사를 맞으면서 매우 좋아졌고요. 재활치료랑 충격파를 시행하면서 더더욱 좋아지셨어요. 좌측 증상은 아직은 추간공 협착과 디스크가 생각보다 심한 편이어서 비수술적 치료를 하면서 조절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추간공 협착증은 좀 심한 편이라 두고 보다가 내시경을 통한 감압술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협착이 있는 사람이어서 오른쪽 증상도 척추병변으로 오해하기가 딱 좋았던 증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척추 증상으로 아팠던 건 왼쪽이었던 거고, 오른쪽은 골반병변에 의해서 아팠던 게 주증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치료 후에 경과가 바뀌면서 환자가 자기가 원래 아팠던 병원을 다녔던 오른쪽은 해결이 되어진 거고, 왼쪽 추간공 협착과 디스크에 대한 증상은 아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지금 보시면 63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왼쪽 엉덩이가 아프고 왼쪽 사타구니까지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실상 엉덩이 통증을 알고 지냈고, 협착증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운동을 해서 좀 치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또 유튜브하고 건강 채널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립근 운동도 많이 하고 활동량도 많으세요. 나이에 비해서도. 그래서 헬스도 하시고 이 자전거에 올라타 갖고 하는 운동 있잖아요. 스피닝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그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액티브 하신 분인데, 운동하려고 치료하려고 자전거를 좀 많이 탔는데 자전거 타고 난 다음에 좀 무리를 했는지 통증이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쩔뚝거릴 정도로, 거의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악화가 되고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하셨고, 본인 생각에는 내가 협착증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뭔가 협착증이 확 악화돼서 내가 마비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검사를 해야 되겠다. 나는 원래 협착증을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쩔뚝거리게 됐는데 내가 운동을 좀 무리했나 보다. 그러면서 협착증이 심해졌다.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전에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거든요. 통증 부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통증이 엉치 쪽에 많고, 그러면서도 엉치에서 바깥쪽, 그러니까 엉덩이 전반의 근육에 상당한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보았더니 물론 협착증이 상당히 심해 보여요. 엑스레이 상에서도 5번하고 엉덩이 사이에 이 뼈가 거의 주저앉아서 붙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석회도 끼어 보이고, 이학적 검사를 했더니 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에 운동 제한이 발생을 하면서 왼쪽 부위에 상당한 통증이 있는 거예요. 예, 아주 막 욱신거리면서 견디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통증이죠. 예, 협착증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는데 근육 경련도 굉장히 심하고 심줄염도 심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랑 진찰을 하고 이분도 허리하고 골반 둘 다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골반 검사를 해봤어요. 해보았더니 지금 보시면 여기가 오른쪽 골반이고 여기가 좌측인데 좌측에 이게 하얗게 돼 보이는 부분이 보이나요? 네. 이게 뭐냐면 근육이 다 부종이 생겨갖고 부은 거예요. 왜 생긴 거냐면은 석회성 힘줄염이 악화돼가지고 근육 전체에 부종을 일으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계속 운동을 하시고 하다가 보니까 그 부위에 힘줄염이 발생을 했는데 액티비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도 좋아서 잘 버텼는데 이게 좀 무리가 돼가지고 이게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가 엄청나게 부은 거고, 협착증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보았더니 4번, 5번과 5번 엉덩이 1번 사이에 추간공 협착을 동반한 협착증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랑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야 되는데 3, 4번처럼 공간이 넓지를 못하고 두 군데에서 눌리는 형태의 양상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두 가지를 함께 치료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전일에 환자분이 통증을 경험한 게 어떤 거였죠? 자전거 타면서 무리하면서 페달 막 밟고 움직이면서 막 발을 띄울 수가 없는 정도의 통증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힘줄염이 굉장히 악화된 양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순서대로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초음파를 보면서 그 부위에다가 힘줄염의 부종에 대해서 주사 치료를 여러 차례 시행을 해줬어요. 그리고 ESWT라고 그래서 충격파를 시행해주면 굉장히 도움해요. 재활치료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힘줄염이 많이 양상이 좋아져갖고 통증이 심해서 거의 못 걸으셨기 때문에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하시는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중에 2, 3일 만에 거의 통증이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 다음은 협착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힘줄염에 대한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이게 쩔뚝거리는 증상들은 막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데 협착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환자가 이제 구별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아팠던 거는, 내가 무리해가지고 악화가 돼갖고 힘줄염이 이렇게 심해져갖고 아팠는데, 이제 좀 이게 좋아지니까 협착증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이른 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카테터를 이용한 시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왼쪽 엉덩이의 통증이 원인 질환이 두 가지였던 거고, 원래 있던 거는 협착증이 맞아요. 환자가 알고 있었던 거고, 최근에 급격하게 악화된 원인은 석회성 힘줄염으로 인한 부종이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힘줄염에 대한 부종 치료를 초음파 주사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협착증에 대한 치료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좋아지셨어요. 효과가 매우 좋아서 현재는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석회가 크기 때문에 다시 재발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허리하고 엉덩이 사이의 맨 마지막 요천추부 협착이 심한 편이어서 추후에 또 추가적인 치료가 예상이 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이 상태로 치료가 잘 돼야 되겠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환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사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례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례를 더 보고 Q&A 시간을 좀 이따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62세 여자 환자분인데, 앞에 사례들은 이제 점액낭염이 있었고, 또, 좌우의 증상이 달랐던 거랑, 또 골반하고 협착이 같이 있었던 사례였거든요. 이번 환자분은 어떤 사례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이 62세 여자 환자분인데, 양쪽 엉덩이였어요. 근데 오른쪽이 좀 오래된 거죠. 최근에는 왼쪽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양쪽이 비슷하게 아파요. 아픈데 오른쪽은 아주 오래됐고 최근에는 왼쪽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됐고요. 오전에 일어나면 통증이 심해요. 약도 좀 꽤 오래 먹었고 주사 치료도 받았어요. 여러 번 받았고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주사 치료가 조금씩 짧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환자가 주사를 맞을 때 느낌이 좀 다르대요. 예전에는 주사를 맞으면은 딱 그날이나 좀 뻐근하다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 맞는 순간에도 환자분이 알아요. 이거는 조금 주사가 나하고는 이제 안 맞는 것 같다. 치료는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최근에 호전이 없어서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통증의 양상을 보면 우측은 사실상 정말 엉치 통증이었고 왼쪽은 더 범위가 넓었어요. 엉치에서부터 엉덩이 둔부 바깥쪽까지, 그러니까 엉치 통증과 둔부 통증은 함께 갖고 있는 거였죠. 내려가는 양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허벅지나 다리가 저리세요, 땡기세요, 아니면 쥐가 내리나요, 그런 증상은 없고 거의 엉덩이에 국한되어 있는 느낌인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역시나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5번 뼈하고 엉덩이 1번 뼈에는 좁아져 있죠. 디스크 공간이 꽉 줄어들어서 검은 음영이 보이고 있고요. 골반 엑스레이 상에서는 뭐 석회가 보인다든지 특별한 병변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학적 검사를 해보았는데 골반의 운동 범위나 척추의 운동 범위도 전부 정상적이고 압톡점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협착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엑스레이를 에이피라테랄, 그러니까 정면과 측면만 보지 말고 약간 오블릭이라고 해서 돌려가면서 몇 장을 더 찍어서 보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5번하고 엉덩이 뼈 사이에 분리증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옆면에서 보았을 때 이게 오래돼 가지고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MRI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저는 사실 검사를 하면서 이분이 5번하고 엉덩이 1번 사이에 분리증이 있고 분리성 전방전이증에 의한 추간공 협착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2번, 3번과 3번, 4번의 협착증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2, 3번과 3, 4번 통증이면은 엉덩이까지는 잘 안 내려오거든요. 환자분들이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다리 증상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허리나 옆구리 통증이 많아요. 2, 3번은. 근데 이분은 정말로 엉덩이 통증으로만 많이 내려오는 거죠. 제 생각엔 그건 아마 협착증과 분리증이 함께 있어서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가 치료를 할 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2번, 3번, 3번, 4번은 지금 의미 있을 만큼 좁아졌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저기를 넓혀주는 치료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분리증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고정술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순차적으로 수술을 하기도 좀 어렵고, 한 번에 한다고 그러면은 2, 3번, 3, 4번에 분리증까지 한꺼번에 다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절개를 하면 너무 범위가 크고, 그렇다면 내시경으로 구멍을 뚫어서 감압술을 2군데 하고 나머지 유압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치료는 일단 시술부터 먼저 해보자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주사만 계속 맞아왔는데 광범위하고 허리에 지금 협착 범위가 카테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보면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통증의 원인은 척추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 3번과 3, 4번 협착과 분리성 전방전이증에 의한 엉덩이 통증이고 수술적 치료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술부터 단계별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증상은 매우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분도 2, 3, 4번이 아무래도 추후에 수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도 관리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수술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타이밍을 보는 거죠. 언제 이 수술을 결정할지는. 근데 뭐 현재 상태가 통증이 잘 조절되면은 수술을 서두르실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사례를 좀 보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60세 남자 환자분이고 이분은 양쪽 엉덩이 통증이에요. 오른쪽이 조금 더 심하고 아주 오래됐습니다. 신경주사 치료도 많이 했고 꽤 오래전에 시술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치료 효과가 점점 짧아지더니 이제는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통증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엉치보단 좀 더 내려와서 둔부까지 내려왔고 양쪽인데 우측이 조금 더 심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큰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죠. 네. MRI는 옛날에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4번, 5번에 협착증이 좀 있었던 분이었고, 골반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는 않아서 이 경우에는 제가 허리만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허리 MRI 찍어보았더니 4번, 5번의 협착증이 심해졌고 예전에 비해서 3, 4번도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추 3, 4번, 4, 5번 협착증이에요. 근데 옛날에 찍었던 6년이나 7년 정도 되었던 MRI랑 비교했을 때 4, 5번이 매우 많이 심해졌고 그 당시에는 3, 4번이 약간 좁았는데 이제 의미 있게 좁아졌는데 제가 이러한 경우에는 4번, 5번만 먼저 치료를 해보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 개 다 좁아서 둘 다 치료는 당연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4, 5번만 하도 좋아질 찬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3, 4번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한 군데만 진행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보았더니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진 걸 알 수 있었고 이 인대를 먹여 살리는 관절과 일부분에 이렇게 부종이 발생을 해갖고 부어올라서 오른쪽 통증이 악화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과 양쪽 신경공 확장술을 해줘서 검은 부분이 사라지고 황색인대가 제거되면서 신경 통로가 넓어져서 엉덩이 통증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분도 척추관 협착증이 원인이었고 이분은 뭐 지속적인 경막의 신경 주사를 맞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술을 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 단일공 내시경, PSAD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감압술로 황색인대 제거와 양쪽 신경공 확장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통증이 좋아지셨어요. 내시경 하고 나서. 그래서 좋아지셨고 환자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는 원래는 자기는 엉덩이만 많이 아프고 나는 다리는 별로 안 땡겨가지고 사실상 나는 협착증 증상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다리가 가벼워졌대요. 예. 그 전에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는 솔직히 그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 다리가 좀 무거워도 그럴 수 있으려니 했는데 이거를 수술을 하고 나니까 엉덩이도 안 아프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을 되게 많이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아프고 저는 다리는 별로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걸을 때 다리가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 통증이 신경이 그 부위가 많이 눌리다 보니까 통증은 그런 양상으로 오면서 파행 증상이 섞여 있어갖고 다리가 무거운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신경 압박이 풀어지니까 엉덩이 통증이 좋아지면서 파행이 개선돼서 다리가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엉덩이 통증은 진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에다가 달걀을 깨트렸더니 알이 2개였던 이 사진을 준비했잖아요. 이거 왜 준비했냐면은
엉덩이라고 하는 부위는 굉장히 넓어요. 예. 그래서 복합적인 원인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하거나 진료 과목을 선택할 때도 고민이 많으세요. 정형외과를 가야 될지, 신경외과를 가야 될지, 통증의학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통합적으로 봐줄 수 있는 좀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항상 진단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자, 오늘 꼭 기억해 둬야 될 메시지죠. 우리 몸에서 엉덩이는 상대적으로 넓은 부위이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감별 진단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혹은 단계별로 혹은 한 번에 동시에 할지, 이거를 잘 정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엉덩이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